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복잡한 정치권 이슈 그리고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뒷배경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죠?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또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수사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 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 재단하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네. 오늘 공동 입장문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료 삭제 지시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하나하나 짚으면서 일일이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뉴스인 해주실까요? 예,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 주로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주로 위주로 많이 했고 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사 혹은 수사 이거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왜곡 재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점점 조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원의 발표 요지를 보면은 그 당시 그 월북몰이 사건 은폐 주도한 곳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감사원의 이 감사 바톤을 이어받아서 검찰이 수사할 텐데 결국 수사 대상은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 맞춰질 것이다. 네. 그러나 거기에 또 국한될 것이냐? 자칫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오늘 주장을 쭉 보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당시 안보실은 해경의 수색팀을 좀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네. 하지만 NLL은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대해서는 진실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초 감사원이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안보관계 장관에 의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 주대로 은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이들은 당시 회의는 이대준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래서 네.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원시 첩보만으로 회의했고 만약에 당시에 회의를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은 그 관계 장관 그리고 보좌진 그리고 7, 8명의 인원이 청와대에 모여서 회의할 필요가 없었다. 네. 그리고 첩보의 정보와 가정에 관여한 인원이 아주 여러 명인데 은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히려 월북이라고 발표하는 게 경계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월북이라는 주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월북몰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그 월북으로 몰고 갈 이유도 없었고
실익도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 실종 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답니다. 네. 먼저 실족 가능성. 실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바다 기상 상태가 아주 양호했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시포의 난간이 한 1m 되고 또 실종자가 오랜 동안 승선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실족했더라도 배에 줄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 가능성은 초기부터 배제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이후에 그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거 그걸 보고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버렸다. 그래서 남은 가능성은 월북군이었다라는 거죠. 네. 당시 SI 첩보의 월북 의사를 그 표명한 내용이 국방부가 이렇게 또 첩보 분석 보고를 한 것으로 제출하게 됐고 그래서 월북을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감추거나 배제하면 그것이 오히려 조작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면은 그리고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근거나 판단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네. 하지만은 그런 근거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는 또 월북몰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자기식 보복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간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죠. 여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방탄 기자회견이다라고 했는데요. 양금희 수석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지금 현 정부가 사건을 왜곡 재단하려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과거의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 하지 않았는지 먼저 물었어야 했고 또 그 전에 유족과 국민께 사과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넘어선 3차, 4차 가해를 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유족들의 입장까지 전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 항변만 하느냐 강력하게 죄를 물을 것이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린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감사원 중간 발표할 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충분히 분석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확실히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누구 주장이 맞냐 틀리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감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나면 결과가 발표될 것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그 결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전에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네.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각자의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원론적인 대답이 지금 단계에서는 정답이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현 정부 감사원 발표 그리고 전 정부 안보 책임자의 주장이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진실이 뭔지 이거보다는 누구 목소리가 크냐가 지금 더 중요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럴수록 점점 진실 규명의 길은 멀어지고 정치적 주장, 정치적 입장만 남는 경우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 많이 봐왔거든요. 아직 물론 이제 검찰 수사도 남아 있고 법원 판단도 남아 있지만은 갈 길은 멀지만 말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 공방보다는 진실이 좀 진상이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만이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칫 놔두면 음모론에 파묻힌다든지 또 미스테리로 남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를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 생명 못 지킨 잘못이 있으면 단죄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또 반면에 정해진 목적 또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은 그것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 자,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보고서 있었고 이제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신뢰 그렇게 크게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민생 경제민생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가 전체 생중계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80분가량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또 각 부처 장관, 참모 등 20여 명이 참석해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전체 다 생중계가 됐는데요.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회의는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이제 밥 먹고 씻고 머리 말리고 하면서 봤는데 출근 전에. 네, 제가 집에서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이 국가수장과 장관들이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게 좀 예.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해설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저도 뜻밖이었습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번이 11번째인데 물론 이제 그동안에 부지런히 회의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권력 내부 회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회의를 공개하는 것 그것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이고요. 그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어받아서 심화 토론하고 이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중계되는 것 일단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틀에 짜인 회의는 너무 틀에 짜인 회의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받아서 신선한 느낌도 받았지만은 네. 또 달리 보면 좀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토론하다 보면은 말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말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경제 정책, 경제 전반에 참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공개되면은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말실수라든가 논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은 이렇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처음 공개되는 회의지만은 그나마 무탈한 것 이것 자체가 평가받을 만하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라는 게 실제로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이 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려졌죠.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 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잘 해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회의를 공개하고 또 시나리오도 없이 이렇게 생생하게 토론을 했던 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나쁘다 인식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3고 시대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 그리고 높은 금리로 허덕이고 있고 기업은 또 기업대로 죽을 맛일 겁니다. 한마디로 복합 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것도 별로 위안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활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 위기에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도 복합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의 위기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 그런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좀 넓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회의로 해왔던 거를 생중계로 국민 앞에 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 대본 없이 토론하는 거 그 말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네.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쇼 연출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데 연출하는 모습은 좀 안 보여줘서 그 억지로 보여지지는 않아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했던 목적 어느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 자, 뭐 여기서 나온 얘기들 이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좀 네.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대한민국의 뭐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오늘 회의에서 폭넓게 네. 다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전,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의 수출 전략, 또 해외 건설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각 분야의 장관 참모들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윤 대통령이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덧붙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새롭게 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사실 규제가 너무 강했다라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완화 배경을 밝혔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돼 있는데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완화로 부동산 시장 좀 안정화가 될까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를 할 텐데 원래 시장이 과열될 때는 좀 규제로 조이고 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으면 풀고 이거는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가 옳은지는 결국 시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규제를 좀 완화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면은 시장이 또 더 원하면 더 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나중에 또 그 과열되면은 그때 또 다시 조이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오류라고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유연성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등등등 이제 모든 부처가 땡땡 산업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산업 전반이 중요하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도 뉴스인 해주세요. 예, 오늘 그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튄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농림부는 농림산업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규제기관이 아니라 건설 산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체부는 문화산업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큰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산업 증진 그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장관들을 독려하고 분발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촉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경제에 닥친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